앞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 시각화의 강력한 힘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힘을 확인해 볼 건데 도대체 왜 시각화를 해야 됩니까? 이걸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시각화 없더라도 기술적 분석 그리고 상관관계, 인과관계를 통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각화 그리는 것도 굉장히 일이고 강력하긴 한데 너무 손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물론 맞긴 합니다. 근데 이걸 하지 않고 이것만으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흐름의 생각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링크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 링크를 보시면 뭐 설명이 많이 있지만 이거부터 볼게요. 자, 여기 있는 12개의 그림 모두가 평균, 표준 편차, 코릴레이션이 동일합니다. 안 믿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이 공룡 그림이나 별 그림이나 X 그림, 원 그림, 직선 그림 전부 다 평균, 표준 편차, 상관관계, 통계량이 모두 동일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통계량만 보고 분포를 데이터가 어떻게 퍼져 있는지 확실하게 정할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다음 그림 이 두 개 보시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볼게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약간씩 달라지긴 하는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봤을 때 여기에 펼쳐지는 모든 그림, 여기에 펼쳐지는 모든 그림은 평균, 표준 편차, 코릴레이션 모두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과연 여러분들은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실하게 정할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그림. 아까 봤던 12개 그림입니다. 공룡이든 별이든 뭐든 다 같습니다. 심지어 자, 맨 위에 분포를 표현하고 있죠. 정규 분포 같은 이거를 박스 플롯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통계량을 포함해서. 그런데 이 영상은 정규 분포로 시작했는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변경했습니다. 데이터의 분포를. 그런데 어떤 케이스든 정규 분포에서 변하고 있죠. 박스 플롯은 변함이 없이 모두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두 개, 정규 분포, 정규 분포, 정규 분포. 바뀌고 있죠? 데이터를 이상하게 바꿔도 박스 플롯, 통계량이 포함된 분포는 모두 동일합니다. 마찬가지, 제가 박스 플롯이 너무 중요하다, 좋다, 많이 쓴다라고 했지만 어떠한 데이터 형태여도 박스 플롯은 모두 동일합니다. 물론 옆에 배우는 바이올린 플롯 이런 것들 약간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배웠던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분포 그림은 별로 달라질 게 없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통계량만 보고 과연 기술적 분석 결과만 보고 그 숫자만 보고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과연 확실하게 알 수 있겠냐는 거죠.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앞에 봤던 예제. 이 모든 그림이 같은 통계량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Nscom 시각화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가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컬럼, 첫 번째 변수는 X축이고 두 번째 변수는 Y축의 값입니다. 보면 X축은 이 1, 2, 3번의 경우 모두 동일하죠. X는. Y값은 모두 다릅니다. 네 번째는 X값도 다르고 Y값도 다르네요. 그렇죠? 엄연히 너무나 다른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x 평균 11, x의 분산 10, y의 평균 7.5, y의 분산 3.75 모두 완벽하게 동일하고, 그리고 x와 y 두 개의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도 0.875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이게 우리 데이터 분석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근거, 모델링, 통계 추론, 알고리즘 다 좋은데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너무나 데이터가 복잡해서 모델링을 했는데 실제 y는 fx와 같은 이 모델링조차 네 가지 케이스는 모두 동일한 모델링의 결과가 나옵니다. 회계 분석 안 배웠지만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은. 심지어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거와 같습니다. 즉 1번 데이터는 이 주황색 표시처럼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2번도 이렇게 찍혀 있고 3번도 이렇게 찍혀 있고 4번도 이렇게 찍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퍼져 있는 정도가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델,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회계 분석, 기계학습, 기계학습의 대표적인 모델인 회계 분석은 네 가지 모두 동일한 파란색 y는 fx를 표시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의 정확한 이해, 데이터 분석의 결과, 그걸 신뢰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설득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효과적인 시각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지금까지 본 내용을 요약하면, 데이터 시각화 분석이란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 맨 앞에 표시되고 있지만 이것은 모든 단계, 그리고 데이터 분석 단계 이외에 정말 중요한 문제 정의, 분석 기획, 성능 검증, 그러한 단계도 포함해서 너무나 넓게 많이 쓰이는 기능이기 때문에 지금 그 중요성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화만으로도 얼마든지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고 사회적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필요 없고 사기도 필요 없고 그저 시각화 하나만으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도, 수백 년, 수천 년의 데이터도 한눈에 표현해서 아무 말도 없이 이해도를 다 전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인텔리전트한 시각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이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원하시는 대로 플랫폼을 사용해서 굳이 새로운 기술을 모르더라도 얼마든지 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렇죠? 정보의 흐름,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특별히 말이 많지 않더라도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정보를 통해서 나는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 그 인사이트를 비즈니스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툴들을 알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한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 굳이 시각화를 하지 않더라도 기술적 분석을 통해 데이터의 패턴을 알 수 있지만 수치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수치는 이 수많은 데이터를 일부 요약하는 표현일 뿐 그것이 이 데이터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러한 한계를 반드시 유념하셔야 하고, 따라서 우리는 기술적 분석, 모델링, 알고리즘, 학습을 통해 근거를 만들지만 그거를 신뢰하고 좀 더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고 이해하고 납득시키기 위해선 이거를 한눈에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시각화,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이 데이터 시각화 분석의 강점이자 이 강의의 요약입니다.